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 3화 리뷰를 들고 왔습니다. 제목 보셨죠? 내 마음대로 살아라 고낙준. 이쯤 되면 진짜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낙준이 뭘 얼마나 했길래 해숙이 저런 말을 내뱉었을까? 그것도 천국이라는 곳에서요.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바쁜 게 사후세계라던데 여기선 질투하고 삐지고 싸우고 거의 리얼한 부부의 세계 천국 에디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바로 3화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팔순의 아내 해숙, 그리고 30대 외모로 나타난 남편 낙준, 거기에 정체불명의 젊은 여자까지 얽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3화는 비교적 잔잔하게 시작됩니다. 천국정원에서 낙준은 산책을 제안하죠. 여보, 감나무길 걷고 올래? 천국의 따사로운 햇살, 고운 바람, 예쁜 정원, 모든 게 완벽한 그림인데 해숙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됐어. 나 무릎 나가. 감나무가 아니라 간 나가게 생겼어. 키읔키읔키읔키읔키읔. 진짜 이 대사 하나에 해숙의 현 상태와 심리가 고스란히 녹아있어요. 지상에서 온갖 고생 다하며 살아왔고 드디어 남편 만나러 왔더니 팔팔한 남편과 대비되는 자기 몸 상태에 이미 기분이 상해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서 시청자들은 눈치챕니다. 오늘도 한바탕 뒤집어지겠구나.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원의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자가 등장합니다. 긴 생머리에 맑은 눈망울. 기억을 잃었다는 설정을 가진 그녀의 첫 마디는 이렇죠. 낙준씨? 아니, 시청자 입장에서 이건 뭐예요? 천국의 웬 멜로의 서브 여주 같은 인물이 그것도 기억상실? 누가 봐도 드라마판 불륜 떡밥이죠. 해숙이 바로 반응합니다. 얘 누구야? 아, 그냥 같이 천국지원센터에 있던 사람인데 잠깐 머물 데가 없어서. 잠깐이 왜 우리 집이야? 해숙은 얼굴이 굽고 표정은 말하고 있죠. 이제 시작이구나. 그리고 결정적인 대사 소미가 웃으며 말합니다. 해숙님도 여기 사세요? 따님이신 줄. 불난 집에 기름 붓기. 해숙이 이 순간 눈빛이 바뀝니다. 시청자들도 움찔했을 겁니다. 왜냐, 이건 모욕이자 트리거예요. 젊은 여자의 무심한 한마디는 팔순의 몸으로 천국에 온 해숙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린 거죠. 밤이 됐습니다. 해숙은 소파에 이불을 깔고 누워있습니다. 혼자 말도 안 하고. 그 옆에 조심스럽게 낙준이 다가옵니다. 해숙아, 미안해. 진짜 그런 의도 아니었고. 그래서 내가 문제란 거잖아.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래. 난 늙었고 당신은 젊고 그 여잔 예쁘고. 그래서 이제 나는 불편한 사람 된 거네. 아니, 그런 게 아니라고. 됐어. 나 그냥 나갈래. 천국이 왜 이렇게 숨막히냐. 그렇게 해숙 진짜 가출합니다. 팔순의 관절을 이끌고 찜질팩을 허리에 찬 채로 천국을 터덜터덜 걷는 모습이 또 왜 이리 짠한지. 소울리스 만두가 나타나 말리려 하지만 해숙의 눈빛엔 단호함이 담겨있죠. 그냥 사람 없는 데 가고 싶어. 이 말 한마디에 시청자 마음도 찢어집니다. 천국의 밤은 지상보다 훨씬 더 조용했습니다. 소음도 바람 소리도 없이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하죠. 해숙은 천국교회의 작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교회 내부는 비어있었고 오래된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달빛만이 어둠을 희미하게 밝혔습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긴 해숙은 교회 맨 끝 벤치 하나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무릎이 아파서가 아니라 그저 마음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벤치에 앉자마자 입에서 짧은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여긴 조용하네. 참말로 지상보다도 조용해. 무릎을 어루만지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해숙을 발견한 건 교회 안을 정리하던 목사였습니다. 그 역시 천국에서 오래 산 영혼이었지만 해숙만큼 단단한 사람은 처음 봤죠. 여길 다 오셨네, 이해숙님이. 목사의 목소리는 장난기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쉴 데가 없어서요. 목사는 조용히 해숙 옆에 앉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잠시 동안 둘 사이엔 말 대신 침묵이 앉았고 그 침묵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 그거 좀 놔줘야 할 때도 있어요. 목사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해숙은 살짝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엔 씁쓸함이 가득했습니다. 그걸 사랑이라 부르지 마요. 이건 자존심이에요. 목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숙의 말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자존감은 결국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무기니까요. 여기 와보니까 다들 뭔가를 내려놓고 살더라고요. 이름도 기억도 감정도. 근데 난 그게 안 돼요.
내가 뭘 잊고 살아왔는데 여기서마저 잊으면 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결국 떨리는 숨소리로 이어졌습니다. 조용한 교회, 찬송가도 멈춘 그 공간에서 해숙은 조용히 눈물을 떨궜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어요. 다시 여자로서. 해숙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교회 천장 위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목사는 조용히 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해숙의 말에 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위로도 지금의 해숙에게는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천국교회 한 구석, 한 여자의 자존심과 사랑, 외로움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해숙이 떠난 집안은 왠지 모르게 더 조용했습니다. 천국이라는 장소는 본래 모든 것이 조용하고 평온한 공간이라지만 그날따라 유독 적막이 감돌았습니다. 낙주는 소파에 앉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자리가 자신에게 허락된 유일한 처벌인 양. 거실 조명은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찻잔 위엔 손도 대지 않은 따뜻한 차가 식어가고 있었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조심스레 거실로 나온 소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낙준 씨.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낙주는 고개만 살짝 들고 시선을 바닥에 둔 채 대답했죠. 응. 제가 나가는 게 나을까요? 그 한마디가 공간을 찢는 듯 했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너무도 컸습니다. 낙주는 그제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표정을, 말투를. 그리고 깨달았죠. 이 집이 가정이라는 틀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균형 위에 있었는지를. 아니야. 그 사람이 돌아와야 해. 그 사람 없이는 여긴 그냥 벽만 있는 집이야. 그 말에 소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꼬리를 억지로 올렸죠. 그렇죠. 해숙님이 계셔야 여기가 집이죠. 그녀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너무도 쓸쓸했습니다. 마치 기억을 되찾지 못한 자신이 이곳에서 점점 더 남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실 아까 해숙님 말씀 듣고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해숙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요. 낙주는 움찔했습니다. 그 말이 전곡을 찔렀다는 듯이.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그는 그녀에게서 시선을 돌렸죠. 마치 그 눈빛조차 진실을 말해버릴까 두려운 사람처럼. 소미는 그런 낙준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기억은 없는데 이상하게 불안해요. 해숙님을 볼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낙준 씨가 웃을 때 나도 모르게 죄책감이 들어요. 그녀의 말은 조용하지만 점점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듯 떨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면 어떡하죠? 그제야 낙준이 다시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그의 눈에도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함, 후회, 책임감, 그리고 아주 어렴풋한 혼란.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감정은 단순한 오해가 아닌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천국지원센터 화면이 깜빡입니다. 화면 속 텍스트가 자동으로 펼쳐지죠. 청춘 보건 오류 재확인됨 윤혜숙 케이스 대체 인물 미확정 위험도 등급 레벨 B. 소미는 그것을 무심코 보다가 화면 속 윤혜숙이라는 이름 앞에서 멈춰섭니다. 혹시 내가 그 대체 인물 그런 건 아닐까요? 낙주는 차마 고개를 끄덕이지도 아니라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모든 가능성이 지금 이 순간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천국은 평화의 공간이라지만 지금 이 집안에는 사랑과 책임, 죄책감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뒤엉켜 지상보다 더 숨막히는 감정의 전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압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고 그냥 로맨스도 아니라는 걸. 마무리 반드시 봐야 할 다음 화. 이쯤 되면 단순한 로맨스 드라마가 아닙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지금 사랑이라는 주제를 빌려 존재와 기억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해숙은 단순히 가출한 게 아닙니다. 그녀는 지금 자기 존재의 이유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떠난 겁니다. 그리고 낙주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짓고 기다렸던 천국의 집이 해숙 없이는 그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걸. 소미 역시 마찬가지죠. 기억을 잃은 채 남겨진 그녀는 스스로를 지우고 싶지 않아서 이 공간에서의 자신이 누군지 알고 싶어서 점점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느끼는 불안과 죄책감은 단순한 삼각관계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어쩌면 해숙이라는 사람의 자리를 자신이 침범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존재적 공포에 가까운 감정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천국지원센터의 깜빡이는 경고. 청춘보건 오류 윤혜숙 케이스 대체 인물 미확정 위험도 등급 레벨 B.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오류예요. 해숙의 상태가 복원되지 못한 채 유지되고 있고 누군가가 그녀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을 가능성. 그리고 그 대체자가 소미일 수 있다는 가능성. 만약 이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한 사람을 지워야 한다는 선택이 내려진다면, 해숙이 돌아오기 위해 누군가는 나가야 한다면, 그리고 그 선택을 낙준이 하게 된다면요.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죠.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히 아름다운 죽음과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죽어서도 끝나지 않는 감정들, 천국에서도 계속되는 선택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말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한 회도 놓치면 안 됩니다. 다음 화부터는 아마 이 세 명의 인물 중 누군가 이 천국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청춘을 되찾는 방법, 사랑을 지키는 선택, 나를 지우지 않는 법.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다음 화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꼭 보셔야 합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다음 화,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입니다.